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좀 단순하지만 실제적인 책입니다. 단도 투자라고 하는데 제목에서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단도, 짧은 검. 아닙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인도계 미국 이민자 인 모시니 파브라이인데요. 이 친구는 다른 책에서도 몇 번 언급이 나옵니다. 상위 1%의 펀드 매니저고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저위험 고수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단도 투자에 대한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라는 책에서 또 나왔지만 우리 수익의 90%는 포트폴리오에서 기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몇 퍼센트를 어디에 할 건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켈리 공식인데요. 뒤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집중하고 싸게 사라. 그러니까 버페동이 그렇게 하죠.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위기가 닥치면, 예를 들면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고전하고 있는 분야의 고전 사업에 저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계산을 해서 그보다 훨씬 싸게 사죠. 그러니까 살 때부터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 펀드가 그 워런 버핏이 1950년도에 결성했던 투자 클럽을 따라한 건데요. 단순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기존 사업이고. 버핏이 절대 기술주 투자를 안 하죠. 그 이유는 기존의 단순한 사업이 훨씬 더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도 투자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도라는 말은 이 친구가 원래 인도계였기 때문에 산크리스트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뜻은 짧은 검이 아니고 부를 창출하는 그런 뜻이고, 단도 투자는 그래서 부를 창출하는 투자인데, 부를 창출하려면 간단하죠. 리스크를 적게 하면서 수익을 높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하이 리턴만 놔두고 리스크를 줄이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투자 상한은 켈리 법칙으로 비율을 정해라. 몰빵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켈리 법칙에 보면 나오지만 수익 확률이 100%고 손실 확률이 없다고 그러면 몰빵해도 되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리고 현금화를 내재 가치의 90%에서 시작을 하고 100% 되면 무조건 팔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내재 가치를 자기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을 거고, 상황이 그 기다린 동안 바뀔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3년이라는 청산 시기를 정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보고 그래도 내가 원래 계산했던 내재 가치가 아니다. 그러면 처분을 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투자 사례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버진그룹 리차드 브랜슨 회장, 그리고 그레이엄 버핏, 멍거 이런 분들이 나오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첫째 장에 나오는 게 인도 이민자의 모텔 사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느 나라에 이민을 하면 직업을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는데, 물론 독립 이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을 좀 가지고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잡고할 때까지는 최소한. 그래서 그때 당시가 아마 9.11 테러가 났을 때였을 겁니다. 제가 읽었던 게 아마 2008년인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비슷했어요.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죠. 그때는 테러 때문이었고, 항공사업, 여행사업 완전히 갔습니다, 맛이. 그런데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죠. 테러 9.11 테러 나고 잠깐 좀 주춤했지만 다시 회복을 했죠. 코로나도 뭐 지금은 엉망이지만 뭐 2년 정도 잡고 하면 백신 나오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면 지금 저평가 고전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 사업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거 그거는 고전하고 있는 사업이겠죠. 그래서 그때 저렴하게 나온 게 모텔이 많았답니다. 모텔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가족들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면 가족들의 인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 취업이 되는 셈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게 뭐 옷이야 뭐 입는 옷 입는다고 치더라도 먹고 숙식이 필요하거든요. 먹고 자야 되는데 모텔을 하면은 손님이 많으면 뭐 그걸로 월급 주면 되고, 손님이 없는 동안은 거기서 자면 됩니다. 그러면 숙박이 해결이 돼요. 식사도 대부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인도계 모텔에서는 아침을 줍니다. 아침을 주면 뭐 최소한 일부는 해결이 되겠죠. 아침을 뭐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남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숙식 비용, 그러니까 생활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광 경기가 해결될 때까지 버틸 수 있고, 생활비만큼을 어쨌든 절약하니까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급여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상가나 이런 비즈니스가 수익률 싸움이거든요. 수익률이 올라가면 상가 가격도 올라갑니다. 모텔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리스크는 줄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확률, 수익 확률은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한 내재 가치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금 흐름은 원상으로 복귀가 된다고 치면 그 복귀되는 동안만 견딜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저자가 운영했던 파브라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이게 아마 2006년도에 써졌을 겁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28%의 성장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거 다음에도 2000, 2011년하고 2018년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계속 개정판을 썼어요. 그런 거로 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여기서 언급한 켈리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켈리 법칙은 미국 수학자인 켈리가 50년대에 발표를 하고 실제로 검증이 됐습니다. 옆에 식이 나오는데요. 식보다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투자 비율은 예를 들어서 뭐 몰빵을 한다 그러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기대율이 아주 높고 손실 비율은 거의 없는 경우 몰빵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률이 50%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확률이 제로니까요. 그런데 이걸 약간 비틀어 가지고 승률이 60%로 조금 올랐다고 칩시다. 그리고 2배를 받는다고 돈 넣고 돈 먹기 이런 식으로 예전에 야바이큰들이 많이 했었죠. 거기 예를 들면 투자 비율은 승률에다가 이익률을 곱해서 그게 기대 값이겠죠. 거기다가 폐율을 뺀 다음에 승률을 나누는 게 켈리 공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승률은 0.6이죠. 60%니까. 그리고 원래 낸 금액만큼 받는다 그러면 확률은 이익률은 100%가 되니까 1이고, 폐율은 승률에서 1에서 승률을 뺀 값이니까 0.4가 되겠죠. 그리고 승률은 0.6. 그래서 이런 경우 0.33에서 최적 투자 비율은 포트폴리오의 33%가 됩니다. 승률이 0.5라면 0.5 마이너스 0.5를 0.5로 나누는 거니까 0이 돼버리죠. 이런 경우는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고, 반대로 승률이 0보다 작아지면 상대편에 걸어야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공식으로 만든 게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이거는 뭐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얼마의 기대값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단도 원칙을 9가지로 저자는 정리를 했는데 저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도 원칙의 중요한 거는 아비트리지예요. 아비트리지가 뭔지는 잘 아시겠지만 무위험 차익거래거든요. 예를 들어서 SKT가 서울에도 상장돼 있지만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죠. 그런데 만약 지금 환율로 뉴욕 증시에 있는 가격이 더 낮다면 뉴욕 증시에 있는 SKT ADR이겠죠. ADR을 사고 서울에 있는 거를 공매도를 하면 무차익 유예 거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죠. 환율이 변할 수 있어요. 환율이 바뀌어가지고 손해를 오히려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배제한 게 비트코인 투자였어요. 그런데 저자도 얘기를 하죠. 아비트리지는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항상 발생하고 항상 없어지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막을 수가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 투자는 막혔습니다. 일종의 환칙이라고 지금 막아놨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막히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무위험 차익이 없어지죠. 차익 자체가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항상 아비트리지 거래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열심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독서클럽 했을 때 총무하셨던 분은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분이 아마 도급비를 줬나 봐요. 건설은 대부분 도급으로 줍니다.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인데 도급을 보통 주면 어음으로 주죠. 어음을 깡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도급 주는 사람이 압니다. 왜냐하면 도급 줄 때 망할 회사는 안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압니다. 도급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이율하고 어음강 이율은 또 다르죠. 어음강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모르니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장 이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했대요. 그냥 어음을 자기가 사는 거죠. 그만큼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그런 무차익 이익이 없어지죠. 무위험 차익이.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단순하고 기존 사업에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적다 그러면은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폐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사업에 단순하죠. 그리고 기존 사업인데 파이가 빤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어요. 올해 수익이 내년 수익이 그대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다면 내재 가치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경매가 되겠죠. 경매의 장점은 일반 매매에서는 매도자가 가격을 줍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물론 약간 내고를 하겠지만 그 가격을 사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는 반대예요. 매수자가 가격을 정합니다. 물론 그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쓰면 경매를 받을 수 없긴 하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써서 손실은 보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내재 가치를 제대로 계산을 했고 그보다 훨씬 소위 말하는 세이프티 마진을 충분히 두고서 매수 가격을 정해서 경매 낙찰을 받으면 돈을 버는 거고 못 벌면 뭐 폐차를 하면 손실은 안 보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 원칙 9가지를 정의하면은 단순하고 단순한 사업 투자, 기존 사업 투자, 그리고 매수 가격을 내재 가치보다 훨씬 적게 하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제 켈리 공식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한 5년이나 6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가치 투자 독서 클럽을 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분 중에 하나가 저보다 훨씬 더 투자를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부업 투자자 모임이라는 투자 클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투자 클럽에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개미가 아니고 아예 코스닥 회사를 인수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건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양도차익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죠. 아직은 아니지만 그때는 뭐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과세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처럼 그냥 주식을 그때 5년 전 얘기예요. 그냥 소액주주라면은 양도 차익이 무과세입니다. 거기서 일단 좋죠.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회사를 인수하면은 팔기가 어려워요. 주식은 그냥 팔면 되죠. 약간 손해는 보면 되지만 회사는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되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그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작아요. 0.3% 이하일 겁니다. 근데 이 사업체는 거래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5% 이상일 거예요. 아마 10%까지 가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는 집을 팔 때도 5%가 들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아마 5%에서 10%가 적당한 가격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사를 인수하면은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일을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기회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투자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냥 소액 투자자 한도 내에서 리스크 분산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확실하게 그렇게 됐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제 경험으로는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주식은 한 10% 정도였고 부동산은 20%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은 레버리지를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 레버리지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해서 주식을 하시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없죠, 원래는. 그래서 레버리지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세 제도를 이용했다면 부담이 거의 없었죠. 리스크도 거의 없고. 그래서 레버리지가 예를 들어서 10배가 걸린다. 그리고 단지 2% 물가 상승률이죠. 만 올랐다고 해도 실제 수익률은 20%가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레버리지가 걸리진 않겠지만 그리고 물가 인상만큼만 오르지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주식하고 부동산의 비율을 제가 1대1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2대1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항상 똑같죠? 여러분은 어떤 걸 배웠나요? 여러분의 단독 투자는 무엇일까요? 저는 드라이브인 무인텔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매로 사면은 일단 저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무인화하면은 지금 최저임금 오른 데서도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되니까 물론 문제는 있어요. 그거는 넉넉하게 잡아서 2년 동안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거기 들어가서 먹고 살고 하면 되니까 생활비를 줄인 만큼 부담을 그동안의 이자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다면 좋고 뭐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은 뭐 아빠 찬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최근 소모 카츄샤가 엄마 찬스를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권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도 좋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상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정리하는 뭐 기술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하시는데 혼자 하지 마시고 공유를 하세요. 이 내용을 공유해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모으시는 것도 좋고 뭐 투자 클럽을 결성하는 것도 좋고요. 오늘도 저는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생각만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하면은 뭐 계속 관련된 정보를 얻긴 하겠지만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실천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실천하는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